여기서는 우리가 그 오픈 웨더 맵, 그 오픈 API 사용하는 거 같이 한번 프로그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하는 그 오픈 API를 사용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청과 응답 형태로 오픈 API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오픈 웨더 맵, 더 맵, 서버가 되겠습니다. 서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전달되면, 오픈 웨더 맵은 일단 요청을 해석하죠. 요청을 해석하고, 해당되는 요청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세 번째 자료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청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자료를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할 때는요, 제공되는 전달해야 될 자료의 형식을 요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이슨 자료를 요청한다 라고 하면 자료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제이슨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게 응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제 전달받은 그 응답 자료를 이제 응답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추출하는 작업을 할 거고, 이때 이제 사실은 제이슨으로 전달된 자료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해석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픈 헤더맵 사용하시려면 요청할 때 어떤 것을 같이 제공하냐면 이제 그 제공받은 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해서 오픈 웨더 맵의 날씨 정보, 기상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상 데이터를 오픈 웨더 맵 서비스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먼저 리퀘스트 API를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합니다.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는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결국 어떤 거냐면 HTTP 요청과 응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오픈 웨더맵 서비스를 요청하고 요청하고 이제 응답을 전달받을 때는 REST 방식의 API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바로 이제 리퀘스트가 REST 방식의 오픈 API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펑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get 메소드를 부르면 HTTP의 get 메소드가 불려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get 메소드를 통해서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다가 요청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서비스 주소죠. 주소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서비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 결과가 전달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리스판스는 응답 객체가 되겠습니다. 응답 객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 응답이 전달되면, 여기 응답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제이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파이썬의 그 딕셔너리 객체, 사전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이라고 하는 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하고 밸류로 돼 있죠. 키와 값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코드라고 하는 키 값을 내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키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받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즉 다시 말해서 코드의 값이 200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값이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요청 처리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은 스테이터스 코드의 값을 지금 사실은 내용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코드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요청, get 요청의 응답의 결과가 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는 코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RL을 지정합니다. URL은 이렇게 HTTP로 시작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주소입니다. 기본 URL이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UR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전달할 때 같이 제공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지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개의 파라메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Q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하고 하나는 APPID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Q는 내가 그 요청하는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키는 오픈 웨더 맵에서 제공받은 API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접속을 했는지, 요청을 보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값이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하면 아마 코드 값이 200이 아닌 값이 응답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값은 어디에 전달되냐면 여기 전달됩니다. 지금 리스판스에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텍스트는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응답 결과예요. 응답 결과입니다. 결과 내용이죠. 텍스트예요. 텍스트.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 값을 일단 여기 웨더 인포에다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웨더 인포의 값을, 이거 이제 텍스트잖아요. 텍스트거든요. 얘를 제이슨 로드를 하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자, 딕셔너리 값이 된다는 거죠. 딕셔너리 자료형이 됩니다. 딕셔너리 자료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답 결과를 가지고 있는 웨더 인포에 있는 값을 다시 뭘로 바꾸냐면 딕셔너리를 바꿉니다. 이걸 딕셔너리를 바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값을 출력하면 이렇게 자료형은 딕셔너리고요. 타입으로 본 거죠. 딕셔너리고 값은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작지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베이스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키가 돼요. 키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션스 이게 값이 됩니다. 그래서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만들어지죠. 그 나왔네요. 코드 2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코드는 키가 되고요. 코드는 키가 되고 값은 뭐가 되냐면 값은 여는 가로 닫는 가로에 다시 latitude 값이 나오고 콤마 longitude 값이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코드의 값은
다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다시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값으로 가진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딕셔너리가 이 웨더 인포잖아요. 웨더 인포니까, 웨더 인포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죠? 코드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 값은 이게 나오는 거고요. 값은 이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LAT, latitude를 하게 되면 이 값을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값이 요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값은 요 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제이슨으로 전달되어진 자료 처리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오픈 API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냥 파이썬에 딕셔너리 처리하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제이슨 형태로 전달받은 텍스트를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지금 뭘 한 거냐면 텍스트고요. 이 텍스트를 지금 딕셔너리로 바꾸는 그렇죠? 딕셔너리로 바꾸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쓴 거죠.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써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키값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키값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웨더 인포에 코드라고 하는 키값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더니 이게 온 거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여기 위도 값이에요. 그러면 다시 키값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latitude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뒤에서 이제 자료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딕셔너리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방법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weather info 점 한 다음에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et 메소드를 해서 코드 이거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딕셔너리에 키 값들을 쭉 하나씩 뽑아와요. 키에 해당되는 값들을 쭉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쭉 키에 해당되는 값을 얻어온 거죠. 그리고 얻어온 값이 여기 있잖아요.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 만약에 다시 딕셔너리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딕셔너리다. 그럼 다시 필요한 것들을 딕셔너리로 반환되어진 값에서 다시 키를 추출해서 다시 이제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더 같은 경우에는요. 값이 여는 브래킷과 닫는 브래킷이 들어가 있죠. 이건 배열이에요, 배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웨더에 있는 값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웨더 한 다음에요. 있는 것처럼 0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값이 얻어지겠죠. 거기서 다시 id 이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이 값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를 줬잖아요. 숫자를 준 것은 배열 값을 접근하기 위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웨더의 값을 보면 지금 리스트 자료형이죠. 리스트 자료형, 즉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거든요. 배열의 값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값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웨더를 얻으면 이 W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가 되겠고요.
리스트에 제로를 하게 되면 여기는 요 전체 값이 됩니다. 요 전체 값이 리스트의 제로가 되겠고요. 얘가 되겠고 거기서 다시 어떤 겁니까? 메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0은 리스트고요. 리스트 자료이고 리스트 자료에서 다시 리스트 자료에서 이제 내가 리스트 자료에서 다시 값을 접근하려고 했더니 값이 뭡니까?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죠. 그래서 W0에 메인 하게 되면 W0는 여기 전체 값이고요. 여기서 다시 메인을 하면 메인의 값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rowds가 결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정한 키의 값이 키의 밸류가 배열일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키값 이런 것을 다시 했고요. 네, 됐죠? 키값을 얻어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메인을 얻었습니다. 메인을 얻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메인을 얻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 거죠? 메인을 얻은 다음에 키값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게 뭐죠?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람다 수식입니다. 람다 표현식이죠. 람다 표현식인데요. 지금 내가 지금 얻은 값이 어떤 값이냐면 템프예요. 템프니까 요겁니다. 그렇죠? 이 값을 이렇게 얻어온 거야. 그러면 t는 어떤 값을 갖냐면 t는 295.7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K타입 온도죠. 얘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셀시어스, 섭씨로 바꿔야 돼요. 섭씨 온도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변환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2C라고 하는 람다 익스프레션을 호출합니다. 전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T값, 즉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 값을 여기다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아마 어떤 값이 들어가겠어요? 295.75가 X에 들어가니까 295.75에서 여기는 273.15를 1호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값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빼면 얼마가 되죠? 22.60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을 취하는 겁니다. 라운드에서. 그래서 22.6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 자료값을 지금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사용했다? 람다 수식,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기원 정보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줄을 볼까요? try exception 있고요. 예외 처리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값을 주고요. 그 다음 키값도 줬습니다. 자, 도시는 서울이고요. 도시는 서울이고, 도시는 서울이죠. 서울이 줬고요. 서울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달해줬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키값은 어디서 얻었냐면 함수 밖에서 가져왔고, 자, 그 다음에 응답 결과가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인가 확인했습니다.
뭐 200이다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재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청했던 URL을 출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URL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이슨으로 자료를 바꿨죠. 딕셔너리로 바꾸려고요. 근데 이게 리퀘스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request.json 이거 부르면 별도로 내가 임포트하지 않아도 돼요. 임포트 한 다음에 JSON 한 다음에 JSON.load S 이거 불러서 써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죠? 그냥 response 객체점 JSON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메인 템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템프의 값을 리턴했습니다. 리턴하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리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얻어진 값 리턴했죠.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죠. 리턴했죠. 리턴하면 그 값은 여기 들어갑니다. KT 절대 온도 값인데 여기를 다시 뭘로 바꿨어요? 섭씨로 바꾼 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추가로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try except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try 블락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 예외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키값이 잘못됐어. 그렇죠? 잘못된 키값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00이 아니잖아요. 200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else 부분으로 실행이 제어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raise exception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를 발생시킨 겁니다. 예외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이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리턴 값이 마이너스 999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절대 온도로 마이너스 999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부분, 예외를 처리해서 잘못된 그 요청에 대한 처리 내용들을 우리가 그 핸들할 수 있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달라졌죠? 있는 것처럼 API 도시하고 API 키를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바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API 키를 그 함수에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기능은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면 5초에 한 번씩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번 할 거냐면 12번. 12번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여기는 1,0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키입니다. 키를 줘서 리절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키는 이제 제가 발급받은 키니까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절트에 이 값이 들어가죠. 이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값은 뭐예요? 18.86이면 이게 K 온도가 아니네요. K 온도가 아닌 이유는 왜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get temperature에 어떤 것을 한 거죠? get temperature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렇게 절대 온도를 뭘로 바꿨어요? 섭씨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섭씨 온도 값이 리턴된 겁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 최저 기온, 최고 기온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출력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어디서 출력되나요? 여기 있죠. 메인 템프 메인 템프 맥스에서 최고하고 최적 온도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를 좀 여러 개를 줬네요. 그렇죠? 천안, 서울, 런던, 부산, 파리, 도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재 값들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값을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뭘로 받아온 거예요? 뭘로 어떤 형태로 결과를 저장할 거냐면 딕셔너리로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이렇게 했어요. 얘는 아,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겠죠? 도시에 해당되는 기온을 얻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결과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6.86 이거 결국 뭐죠? 얘는 텍스트거든요. 문자일이기 때문에 얘를 플로트로 바꿔서 저장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얘를 키로 도시명을 키로 해서 저장한 거예요. 자,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뭘 얻어오는 거죠? 기압 정보를 얻어오는 겁니다. 기압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응답 결과 확인했고, 프레셔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메인에 보면 프레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리스판스.get 한 다음에 키 값을 줘요. 이게 키예요. 키 값을 주고 자, 키 값을 주고 다시 어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프레셔를 얻어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 있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린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메인 그다음에 요게 뭐냐라고 하는 거 질문하시겠네요. 네. 이건 뭐냐면 메인을 키로 해서 키 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메인이 아무런 내용이 없더라. 그럼 요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인이 없을 경우에 요거 값을 리턴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get 함수를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키 값을 사용해서 딕셔너리 키 값을 사용해서 값을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을 확인하는 거죠. 키가 있으면 현재 템퍼러처라고 키 값을 보니까 프레셔가 없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999를 값으로 정했네요. 자, 이렇게 함수 정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처리인데요.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도시명을 입력하잖아요. 근데 도시명 안에 지금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캐릭터 안에 만약에 숫자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죠? 예외를 발생시켜라. 자, 밸류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city invalid city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하라는 거고요. 하라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else 부분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0회를 지정해서 지금 특정한 지역 city죠. 입력받은 city에 해당되는 날씨 정보를 가져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몇 회하죠? 5회하고 한 번 호출한 다음에 이제 5초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그 오픈헤더 맵에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응답이 전달되면 응답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텍스트 형태로 전달됐고, 그렇죠? 형식은 제이슨 형식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를 뭘로 바꿨어요? 제이슨 텍스트를 딕셔너리를 바꿔서 필요한 값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하고 관련되냐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지금 다뤄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 및 전처리 한 다음에는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진행하게 됩니다.